형님들, 오늘 이야기할 기업은 좀 충격적입니다. 대한민국 제조업 보통 영업이익률 10%만 넘어도 대박이라고 박수치죠. 그런데 이 회사는 최근 공시된 2025년 결산 기준으로 영업이익률 47.5%를 찍어버렸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소프트웨어 파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산 공장에서 쇠 깎아서 핀 만드는 회사가 플랫폼 기업보다 마진을 더 남겨먹고 있다는 겁니다. 형님들, 이건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라 거의 광기에 가까운 집착이 만든 숫자입니다. 지금 반도체 시장 난리 났습니다. AI 한다고 칩을 옆으로 늘리는 게 아니라 위로 층층이 쌓아 올리는 WMCM이라는 기술이 2026년 하반기부터 쏟아집니다. 칩을 쌓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기가 통해야 하는 구멍, 즉 다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 0.01mm의 오차도 없는 구멍을 뚫고 검사할 수 있는 회사? 전 세계에 몇 개 없습니다. 형님들, 많은 분이 이 회사를 그냥 반도체 부품주 정도로 알고 계십니다. 아, 그거 소모품 만드는 회사잖아? 천만의 말씀입니다. 껍데기를 벗겨보면 이 회사는 부품사가 아니라 글로벌 팹리스들이 칩을 만들 때 가장 먼저 찾아와서 사정해야 하는 테스트 솔루션의 설계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사를 딱 3가지 관점으로 뼛속까지 발라보겠습니다. 첫째, 남의 손은 절대 빌리지 않는다. 47%의 마진율을 만든 미친 내재화의 비밀. 둘째, 한 번 쓰면 절대 못 바꾼다. 애플과 퀄컴을 가둬버린 물리적 감옥. 셋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2천억을 쏟아부은 에코 델타 시티의 진짜 목적까지. 지금 주가가 비싸 보입니까? 아니면 이제 시작일까요? 그 판단의 기준, 오늘 제가 확실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형님들, 일단 계산기부터 두드려 봅시다. 2025년 리노공업 매출이 3,725억 원인데 영업이익이 1,769억 원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1,000원짜리 물건을 팔았는데 떼고 다 떼고 내 주머니에 475원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보통 제조업에서 이익률 10%만 나와도 사장님 대박 나셨네요 하고 난리가 납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글로벌 대기업도 반도체 사이클 좋을 때나 구경하는 숫자가 50% 근처입니다. 그런데 리노공업은 쇠를 깎아서 파는 부품 회사가 소프트웨어 기업급 마진을 남기고 있습니다. 도대체 비결이 뭘까요? 비결은 딱 하나, 미련할 정도의 내재화입니다. 보통 제조업체들은 돈 아끼려고 도금은 A업체, 사출은 B업체, 조립은 C업체 이렇게 외주를 줍니다. 그런데 창업주 이채윤 회장님의 철학은 무섭습니다. 남의 손 빌리면 불량난다. 우리가 다 한다. 이 회사는 금형부터 사출, 정밀가공, 도금, 최종 조립까지 수십 개 공정을 전부 자기네 부산 공장 안에서 해결합니다. 남들이 야, 그거 비효율적이지 않냐? 라고 비웃을 때 리노공업은 이 무식한 고집 덕분에 납기를 단 1, 2주 수준으로 줄여버렸습니다. 경쟁사들이 금형 파고 외주업체 돌리느라 한 달 걸릴 때 리노공업은 형님 내일 모레 보내드릴게요 하는 겁니다. 여기서 리노공업의 진짜 밥줄, 전체 매출의 60% 안팎을 차지하는 IC 테스트 소켓이 등장합니다. 쉽게 말해서 전기 고문 의자입니다. 반도체 칩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려면 전기를 흘려보내서 고문을 해봐야겠죠? 그 칩을 딱 끼우는 틀이 바로 소켓입니다. 그런데 형님들, 메모리 반도체랑 비메모리 반도체는 판이 완전히 다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그냥 붕어빵처럼 똑같은 거 수억 개 찍어내죠. 하지만 리노공업이 노는 물, 비메모리, 즉 시스템 반도체 쪽은 다 품종 소량 생산입니다. 애플, 퀄컴, 엔비디아 같은 팹리스 형님들이 1년에 칩 설계를 몇 번이나 바꿀까요? 수십, 수백 번을 바꿉니다.
이번에 아이폰 18에 들어갈 칩 설계를 바꿨는데 핀 위치가 0.05mm 이동했네? 이거 테스트할 소켓 당장 필요해. 이때 경쟁사한테 가면 금형 새로 파야 하니까 4주 기다리세요 합니다. 근데 1분 1초가 급한 애플이 그걸 기다립니까? 바로 리노 공업한테 전화하는 겁니다. Hey 리노, can you do this? 그럼 리노 공업은 내재화된 공장 돌려서 일주일 만에 뚝딱 만들어 보냅니다. 이게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한번 R&D 단계에서 리노 공업 소켓으로 테스트를 통과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대량 양산할 때도 다른 회사 소켓을 못 씁니다. 미세하게 규격이 안 맞거나 전기 신호에 노이즈가 생길까봐 겁나서 못 바꾸는 거죠. 이걸 전문 용어로 락인 효과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그냥 사실상 족쇄입니다. 개발할 때 썼으면 양산할 때도 써야 하고 다음 버전 개발할 때도 또 찾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영업이익률 47.5%라는 기적의 숫자가 찍히는 진짜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형님들, 그래 리노공업 좋은 건 알겠는데 대만에도 비슷한 회사 있지 않나? 맞습니다. 윈웨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랑 리노공업은 노는 물이 다릅니다. 이 둘이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바로 다음 라운드에서 팩트로 뼈 때려 드리겠습니다. 자, 형님들, 아무리 리노공업이 잘 나간다 해도 야, 대만의 윈웨이가 시총으로 리노 턱밑까지 쫓아왔다던데? 라는 소문 들으면 좀 불안하시죠? 실제로 2026년 지금 두 회사 시가총액은 7조에서 8조 원대에서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덩치만 보면 이제 막상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딱 정해드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두 회사의 체급은 비슷해졌을지 몰라도 속 근육은 천지 차이입니다. 리노공업은 북미 실리콘밸리 팹리스 형님들이 야, 우리 이번에 세상에 없던 칩 만들 건데 이거 테스트 좀 해봐 할 때 부르는 해결사입니다. 칩 설계도만 들고 와서 1, 2주 만에 만들어 내놔 하면 이걸 해줄 수 있는 곳이 리노공업뿐이거든요. 반면에 대만 윈웨이는 TSMC 파운드리 생태계랑 끈끈합니다. TSMC가 자 이제 설계 끝났으니까 공장 돌려서 수백만 개 찍자 할 때 물량 공세로 들어가는 양산의 제왕에 가깝습니다. 이 차이를 숫자가 증명합니다. 윈웨이도 훌륭한 회사입니다. 영업이익률 20%대 나오죠. 제조업에서 이 정도면 S급입니다. 하지만 리노공업 보십시오. 47.5%입니다. 체급이 다른 게 아니라 권력이 다른 겁니다. 양산 단계에서는 야, 옆집은 더 싸게 준다던데 하면서 단가 후려치기가 들어옵니다. 하지만 R&D 단계에서는 돈은 달라는 대로 줄 테니까 제발 칩 타지 않게 완벽하게만 만들어줘 라고 사정합니다. 리노공업은 바로 그 갑 같은 을의 위치에서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럼 ISC나 일본 요코오는요? 형님들, 냉정하게 말해서 그쪽은 가격 전쟁터입니다. 그쪽 형님들이 우리가 30% 싸게 해드릴게요 하고 덤핑 칠 때 리노공업은 쳐다도 안 봅니다. 왜냐? 수천만 원짜리 웨이퍼 테스트 하다가 싼 부품 써서 불량 나면 팹리스 연구소장 목이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리노공업은 흙탕물 싸움은 안 하고 고고하게 마진 챙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형님들, 그래 지금 잘 버는 건 알겠는데 앞으로도 계속 먹힐까? 이게 진짜 중요하죠. 지금 스마트폰 시장 그냥 정체된 게 아닙니다. 내부에서는 WMCM이라는 괴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게 터지면 리노공업한테는 축복일까요? 재앙일까요? 이제부터 진짜 돈 냄새 나는 미래 이야기 파트로 넘어갑니다. 형님들, 지금 스마트폰 시장 다 죽었는데 무슨 대박이냐 하시는 분들 계시죠? 맞습니다. 스마트폰 껍데기 판매량은 안 늘어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두뇌가 완전히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칩 하나에 모든 걸 다 때려 넣었는데 이제 물리적으로 한계가 왔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2026년 하반기부터 쏟아질 WMCM입니다. 이름 어렵죠? 그냥 칩 아파트라고 생각하십시오. 메모리, 로직, 전력 칩을 따로 만들어서 한 집에다 층층이 쌓거나 옆으로 다닥다닥 붙여버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리노공업이 왜 웃고 있을까요? 칩을 합치면 칩끼리 신호를 주고받아야 하는 통로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예전엔 핀 1000개만 찌르면 됐는데 이제는 5000개, 10,000개를 찔러야 검사가 됩니다. 핀 개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소켓 가격은 비싸지고 핀이 너무 얇아져서 더 빨리 닳아버리니까 교체 주기도 빨라집니다. 고객사 입장에서는 죽을 맛이지만 리노공업 입장에서는 쌍끌이 호재가 터지는 겁니다. 이걸 다 예상하고 리노공업이 던진 승부수가 바로 부산 에코 델타시티 신공장입니다. 무려 2,002억 원을 통 크게 투자했습니다. 그냥 공장 이사가 아닙니다. 축구장 10개 크기, 기존 공장의 2배 규모입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공장을 한 곳에 모아서 물류비용 아끼고 앞으로 폭발할 AI 칩 테스트 물량을 혼자 다 쓸어 담겠다는 선전포고인 겁니다. 지금 한창 건물이 올라가고 있고 2026년 하반기 본격 가동을 목표로 달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와, 인생 몰빵각이다 싶으시죠? 하지만 형님들, 주식시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 이 완벽해 보이는 기업에도 치명적인 꼬리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이거 모르면 나중에 피눈물 흘립니다. 마지막 파트, 차가운 현실 체크로 들어갑니다. 자, 형님들, 이제 꿈 깨실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리노공업이 돈 복사기라고 칭찬했지만 만약 이 시나리오가 터지면 주가 조정 정도가 아니라 회사의 존재 가치가 증발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많이 올랐으니 빠진다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고서 구석에 숨겨진 진짜 소름 돋는 멸종 시나리오 3가지를 꺼내겠습니다. 첫째, 가장 무서운 건 비접촉의 공포입니다. 리노공업은 핀으로 칩을 콕 찔러서 검사하는 회사죠. 그런데 만약 기술이 발전해서 레이저 스캐닝이나 전파만 쏴서 검사가 끝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리적인 핀이 필요 없는 세상. 그게 오면 리노공업의 수천억짜리 공장은 그냥 고철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북미 빅테크 형님들은 이 기술에 R&D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게 상용화되는 순간 게임은 끝납니다. 둘째, 고객의 변심입니다. 애플, 엔비디아 같은 형님들 돈이 썩어납니다. 지금 리노공업 기술이 좋아서 쓰지만 야, 이거 우리가 직접 만들면 원가 더 아끼겠는데? 하고 마음먹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실리콘밸리에서는 테스트 엔지니어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고 장비 업체 M&A도 기웃거립니다. 초대형 고객사가 이제 우리끼리 할게, 나가주세요 하는 순간 매출 절반이 날아가는 겁니다. 셋째, 가장 골치 아픈 지정학적 쇼크입니다. 형님들, 리노공업의 경쟁사 위네이도 대만, 핵심 고객사 미디어텍도 대만, 심지어 칩을 찍어내는 TSMC도 대만입니다. 만약 대만 해협에서 무력 충돌이 나거나 봉쇄가 된다? 이건 그냥 반도체 생태계 전체가 셧다운되는 겁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대만 망하면 우리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싹 다 먹어서 좋은 거 아니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시죠? 결론부터 말하면 짧게 아프냐, 아예 죽느냐의 차이입니다. 계산기 냉정하게 두드려 봅시다. 첫째, 지진 같은 사고로 몇 주 정도 짧게 멈추는 시나리오라면 이때는 우리한테 기회가 맞습니다. 대만이 못 만드는 메모리나 파운드리 물량이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가격이 뛰겠죠. 2024년 대만 지진 때도 한국 반사이익 소리가 나왔던 게 바로 이런 단기 이벤트 때문입니다. 하지만 둘째, 전쟁이나 장기 봉쇄로 대만이 1년 넘게 멈춘다? 이건 수혜가 아니라 동반자살입니다. 대만은 단순한 경쟁국이 아니라 글로벌 전자산업의 허브입니다. TSMC가 멈추면 애플, 엔비디아,
퀄컴이 칩을 못 만들고 그러면 스마트폰이나 서버 생산 자체가 중단됩니다. 대만 칩이 없는데 우리 메모리나 리노핀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시장 자체가 사라지고 수요가 붕괴하는데 한국 혼자 핀 팔아서 부자 될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 리노공업 입장에서도 최악입니다. 칩을 만들 웨이퍼 자체가 안 넘어오는데 핀을 어디다 팝니까? 산업 전체가 마비되는 상황에서 리노공업의 그 대단한 이익률도 결국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형님들, 대만 리스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신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투자자라면 알고는 있어야죠. 대만이 삐끗하면 잠깐은 웃을 수 있어도 대만이 무너지면 우리 주식 계좌도 같이 얼어붙는다는 이 냉혹한 연결고리를 말입니다. 아니 낭만아, 듣다 보니 무서워서 주식 어떻게 사냐? 맞습니다. 저도 무섭습니다. 하지만 형님들,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돈이 썩어나는 빅테크들이 왜 아직도 이 촌스러운 리노공업을 쓸까요? 답은 물리학에 있습니다. 0.1mm의 두께의 핀을 깎아내는 초정밀 가공 기술, 그리고 전기가 잘 통하면서도 부러지지 않게 금속을 섞는 합금 배합 비율. 이건 돈 쏟아붓는다고 1, 2년 만에 뚝딱 베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40년 데이터가 쌓여야 나오는 겁니다. 게다가 요즘 AI 칩들 전기를 엄청나게 먹죠. 레이저나 전파로 검사하면 편하겠지만 그 엄청난 전력을 감당하면서 불량을 잡아내려면 아직은 물리적으로 콕 찌르는 방식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합니다. 결국 투자는 이 시간차에 베팅하는 겁니다. 새로운 기술이 리노공업을 완전히 죽이기 전까지 이 회사는 대체 불가능한 기술력으로 OPM 47%라는 숫자를 증명해낼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압도적인 기술 격차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비밀은 1978년 창업주 이채윤 회장님의 첫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핀을 일본에 크게 의존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회장님은 비닐봉지 공장을 하려다가 남의 기술 부러워 말고 우리 것을 만들자며 맨땅에 헤딩을 시작했습니다. 국산화라는 그 자존심 하나로 말이죠. 그리고 지독한 원칙 하나를 세웁니다. 남의 손은 절대 빌리지 않는다. 남들은 다 외주줍니다. 편하고 싸니까요. 하지만 회장님은 90년대 핵심 인력들이 퇴사하며 불량이 쏟아지는 위기를 겪고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내 기술을 남에게 맡기면 결국 내 목을 겨누는 칼이 된다. 도금부터 조립까지 모든 공정을 내재화한 건 돈 때문이 아닙니다. 내 기술을 지키고 내가 원하는 품질을 내 손으로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장인의 뚝심이었습니다. IMF 때 다들 망한다고 난리칠 때도 이 회사는 무차입 경영으로 버텼습니다. 빚이 없어야 은행 눈치 안 보고 소신껏 기술 개발할 수 있다며 벌어들인 돈을 고스란히 R&D에 쏟아부었습니다. 기술 개발만이 살 길이다. 이 단순한 진리가 지금의 리노공업을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가장 소름 돋았던 건 이 회사에 질문하는 문화입니다. 리노공업 직원들은 고객사가 귀찮아할 때까지 물어봅니다. 이 스펙 확실합니까? 정말 이게 최선입니까? 모르면 알 때까지 물어라.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걸 고객보다 더 정확하게 만들어라. 이게 바로 불량률 제로에 가까운 신화를 만든 진짜 비결입니다. 형님들, 세상은 AI다, 로봇이다 하며 첨단을 외칩니다. 하지만 결국 그 첨단을 지탱하는 건 기본을 지키는 촌스러운 고집입니다. 비접촉 기술이 오든 거대 자본이 덤비든 40년 넘게 쌓아 올린 이 장인정신의 성벽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모래성이 아닙니다. 이 기업의 가치가 단순히 숫자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시대를 역행하는 이 낭만으로 보이십니까? 단기적인 등락에 흔들릴지 아니면 이 뚝심과 동행할지 판단은 형님들의 몫입니다. 투자의 책임은 오롯이 본인에게 있다는 거 아시죠? 저는 다음에 더 가슴 뛰는 기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낭만 트레이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